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일정계획의 통지기법이다. 일정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타임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뭐가 된다 그러면 타임플랜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면 공일작전할 때 작업분배, 공정계획을 우리가 주겠죠. 공장을 어디 짓느냐, 기계 설비를 어떻게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는 공정계획이었다 이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 타임계획을 얘기하는 게 타임플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정계획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통제기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간트 차트는 전체적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막대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자 작업마다 시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 걸 표로 나타내는 거. 이 일종의 간트가 만든 뭐가 되느냐 차트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된다 겁니까? 바로 간트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 간트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표다. 이렇게 우리가 된 걸 우리는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도표를 이야기하고 일정 계획 및 통지 기법으로 시간 차원에서 생산할 양, 그래서 우리가 작업비별이나 기계별이나 작업자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실적을 대비한다. 실적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잘 나타낸 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트 차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일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표에 대한 이야기는 되고 일반 원리는 계획량과 실적량을 모두 직선으로 표시한다 하는 말이 되고 직선으로 시간과 길이를 작업의 진척을 표시한다 하는 말이 되고 직선 하나에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동일성, 작업 계획량의 변화, 작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적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체적 입장에서 우리가 나타낸 표를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에로비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었습니다. 에로비는 어디에서 여러분 들었죠? 그렇죠.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바로 포드 회사 일대 사장이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의 희망을 하고 작업의 순서대로 제품별이라고 얘기하죠. 제품별, 작업의 순서대로 기계를 갖다 우리가 배치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쭉 보면 바로 왜 됩니까? 제작은 누가 하죠? 인간이 하지. 제작은 인간이. 근데 뭐가 되느냐? 운반은 누가 하느냐? 운반은 기계가. 그래서 이 제작과 운반이 동시에 의해 되느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시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동시관리다.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제작과 운반이 동시에 되고 작업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계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명 제품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품별로 기계를 배치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작업의 순서대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우리가 쭉 흘러가면서 라인 밸런싱, 자주 얘기하는 게 라인 밸런싱이죠. 공정의 균형을 가져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개념은 뭐가 되냐? LOB, CS에서 우리가 할 때는 요 한 구간마다 작업에 의해되냐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통제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라면 이건 뭐가 되냐? 부분적이다. 전체가 아니라 그룹별로 부분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룹이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개념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가 도표를 바로 일종의 예정 납기일, 최종 뭐가 되느냐 그럼 납기일, 이런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는 납기 지체 발생, 납기의 지체 발생, 이 납기의 지체 발생이 생기지 않게끔 분야마다 어느 쪽이 이런 납기의 지체를 주느냐 이거죠. 문제가 되느냐 하는 요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거, 이게 바로 LOB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연속 작업 시스템에서 수량만큼 공장 전체를 통제한다. 이래 돼서 전체를 통제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 통제는 어렵더라도 부분 통제를 우리가 위한 거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 통제를 위한 것이 LOB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이 되죠. 통제 기법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단기간은 뭐가 되느냐? 오늘 한 사람 개인입니다. 개인 스케줄별로
일종의 숏 인터벌 그런 말을 쓰며 단기란 말을 쓰는데 이건 개인별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급자와 자급강 중요한 거는 자급자와 자급장 어느 자급자가 어느 자급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요 내용만 우리가 통제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급자와 자급장의 짧은 기간을 토대로 사전에 동시 통제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급자와 자급장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건 간토 차트는 전체 입장에서 진행을 갖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고 여기는 부분적인 의의된다. 그럼 그룹별로 우리가 얘기하면 압제가 지체대가 발생되는 영역이 어디냐 요 구간이냐 아니면 요 구간이냐 이렇게 컨베이어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걸 우리가 LOB의 기법인데 부분적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급자와 자급장 자급장마다 자급자가 있는데 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느냐 통제하는 걸 단기간 일정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며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재고관리로 넘어가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장에 가면 생산관리, 재고관리 재고란 말의 뜻이 뭐며 재고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역시 재고관리도 생산관리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드리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재고다. 그럼 재고란 말의 뜻이 뭐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란 말의 정리부터 우리가 보자 이런데 바로 재고는 이제 재고관리의 정리 개념은 뭐가 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생산 또는 판매. 자, 요 두 가지를 위하여 이런 말이 되죠. 생산과 판매라는 말이 굉장히 재고에서는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원자재. 원자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원료와 재료를 갖다 우리가 묶어서 원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회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재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부는 바로 원료와 재료를 결합한 것. 원료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형을 일으킨 걸 원료라고 하죠. 재료는 물리적 변화. 예를 들어 책상에 대한 나무는 실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물리적 변화죠. 그래서 이제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원자재. 다음 뭐가 되느냐 제공품. 제공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현재 공정 과정에 있다. 그런 게 제공품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과 같이 중간 상태에 있는 걸 제공품이라고 하며 원가 회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 재료부 다음에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완제품. 완제품이란 말은 완전한 제품이 되었을 때 완제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완제품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부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타이어. 중요한 거는 이 제공품은 팔 수 없지만 부품은 뭐가 되느냐 팔 수 있다. 자동차의 타이어는 팔 수가 있죠. 그러나 밀가루의 반죽은 뭐가 되느냐 팔 수 없기 때문에 제공품은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셀링할 수 있느냐 셀링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셀링이 불가능한 제공품입니다. 그러나 타이어처럼 팔 수 있다. 셀링이 가능하다. 뭐가 되냐? 부품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사용되는 소모품. 이런 것들을 통괄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 바로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 그리고 부품, 소모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걸 가지고 최적 수준이란 말이 중요하죠.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합하게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뭐가 되느냐가 바로 재고관리다 하는 재고자산의 관리의 정의, 개념, 기초개념, 개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고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맨 먼저 우리는 재고에 대한 매입비다. 우리가 재고를 갖다 사온다 그럴 때 매입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재고를 우리가 사오느라 이런 말이 되죠. 이럴 때 사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수량과 단가. 몇 개를 샀느냐 단가가 얼마냐 이걸 갖다 우리가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매입 비용이다. 재고를 매입한 데 든 비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량에다가 단가를 갖다 곱한다. 그러면 그 단가로 곱한 값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고를 매입하는 데 든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단가가 높은 만큼 재고비는 높아질 거고 수량이 작고 단가가 작아진다면 역시 매입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물건을 사오는 거, 이런 물건을 사오는 걸 갖다 우리는 매입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입의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재고를 유지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지란 말은 바로 홀딩한다는 얘기가 되죠. 홀딩이란 말은 유지한다 또는 움직이기 위하여 캐링, 이동한다. 이럴 때 재고 유지비가 든다 이거죠. 그래서 재고 유지비란 말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 보관이 일어나는 데 드는 비용, 보관에 대한 비용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죠. 보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나오겠고,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유지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일어나는 기회원가란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주고 물건을 사다 놨다. 그럼 1,000만 원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야. 돈이 묶여있다 이거죠. 그런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보험료, 예를 들어서 창고에 물건을 넣어놨을 때 사고가 날 걸 대비하여 보험료, 또는 창고를 얘기하는 보관료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왜 됩니까? 줄어들었어. 재고자산 감모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왜 됩니까? 생쥐가 와서 갉아먹어버렸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 이런 걸 재고자산 감모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진부하는 곡물이 처리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모든 만사는 곡물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럴 때 드는 이런 재반 비용, 보관에 따른 이런 비용을 갖다 우리는 벌어가지고 바로 유지비용이라고 불러준다 한 말이 되죠. 유지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따지지만 이 유지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재고 매입 비용은 뭐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되죠.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유지비를 굉장히 관점을 둘 것이다. 요거죠. 그 다음에 재고를 갖다 주문할 때 드는 비용. 재고를 한번 주문할 때마다 전화를 한다든가 통신비가 든다든가 운임비가 예를 들어서 운송비가 든다든가 이런 바로 쉽게 얘기하여 통신비. 통신을 해야 되죠. 구입하려면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 싣고 오는 데 뜨는 운송비가 들 거란 말이야. 운송비. 그죠? 운송비가 들고, 그 다음에 선적이나 하역. 선적은 여러분 잘 알면 배에 싣고, 하역은 뭐가 됩니까? 배에서 내리는 걸 갖다 우리가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주문 비용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문 비용도 예를 들냐? 주문의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합하게, 아까 말했지만 결국은 최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주문 비용도 예를 들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주문을 갖다 할 건가?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주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부족 비용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럼 내가 물건을 사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딴 물건 사버리고 끝난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이 재고 부족 비용은 바로 판매 기회 상실이다. 아주 중요한 게 판매 기회의 상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판매에 대한 뭐가 되냐? 판매 기회를 갖다 상실할 수 있다는 거, 일종의 기회를 갖다가 기회를 갖다 상실한다는 게 재고 부족 비용이죠. 생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생산을 정확하게 많이 못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회를 상실한다.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회비용도 예를 들면 뭐 매입 비용이나 그 다음에 여기 재고 부족 비용 이런 거는 제외하고 가장 재고 관리에서 핵심을 두고 있는 거는 유지비용, 창고에 넣어놨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주문을 하는 데 따르는 싣고 도예되죠. 광고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하역하고 이런 데 따른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야기가 된다는 게 재고자산 관리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관련 비용은 전체 4가지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재고 관리할 때 통제해야 할 가장 주요 대상이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재고 유지 비용과 그리고 주문에 따른 비용, 이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가지느냐, 이걸 어떻게 적합하게 가지느냐가 재고자산에 대한 바로 관리 비용의 이슈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핵심에 두겠다는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경제적 주문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주문 비용을 갖다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를? 그렇죠. 바로 유지비용과 주문 비용 두 가지를 핵심으로 잡는다. 물론 뭐 다 우리가 따져주면 좋지만 변수를 너무 많이 두지 않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부는 것은 유지비용과 주문비용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냐,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말의 경제적은 바로 최적합하게 물건을 사오는 것. 어떻게 할 때 가장 적합하게 최적 비용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기서 한번 생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경제적 주문량은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막 1회에 얼마를 갖다 사오는 게 좋으냐, 얼마만큼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1회에 얼마만큼 사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죠? 1회에 얼마만큼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의미를 갖다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얼마만큼 사오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서 바로 궁극은 재고 유지비와, 아까 재고 유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재고 유지비, 창고에 보관하는데 이런 유지비용과 그 다음에 주문비용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결합해서 대상으로 보면 요 두 가지가 뭐가 되게끔 최소화되는 바로 1회량, 1회 구매량, 이게 바로 핵심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회에 얼마나 살까, 1회 얼마만큼 사는 게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1회에 사야 될 이야기인데 핵심은 재고 유지비와 주문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1회에 그 되는 내용을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 두 가지 유지비, 주문비. 그 외에도 구입비라든가 기회비용은 우리가 있지만 너무 복잡한 변수니까 빼버리고 두 가지의 이슈를 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경제적 주문량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정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갖다 제시할 때 가정을 반드시 깔고 우리는 문제화 시켜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 근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에요. 이 가정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여기 나오는 가정 조건은 현실적으로는 뭐가 된다 그러면 비합리성을 갖다 띠고 있다 이거죠.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수량화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 사야 되지, 이런 수량,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사야지, 이런 걸 갖다 위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정하는 뭐가 되느냐, 기법이다. 항상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학문을 공부할 때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다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여기도 바로 뭐가 되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근데 수량화를 위하여, 또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경제적 주문량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가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맨 먼저 연간 사용량을 D로 보자. 연간 사용량이 D인데 D는 일정하다고 보자. 라지 D, 디맨드라는 얘기가 되죠. 디맨드는 바로 여러분 경제학에서 뭐가 됩니까?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디맨드는 바로 일종의 연간 사용해야 될, 소위 연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뭐가 되나,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다.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걸 일정하다라고 가정하자.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두 번째는 1일에 사용하는 양, 1일의 사용량. 아까는 연간 사용량을 large D라고 했다면 1일의 사용을 small d. 여기 large는 연간, 요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일 동안에 사용할 양, 요걸 갖다 우리가 보자. 일정하다고 보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드 타임이란 말이 나오죠. 리드 타임이란 말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시간을 갖다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물류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손에 갈 때까지 흐르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조달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가 되냐? 리드 타임인데 이것도 픽스하다. 이제 일종의
구매자로부터 사오는데 시간은 일정하다고 보자. 이렇게 되죠.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수량 할인. 여러분들 마케팅을 갖다 할 때 수량 할인. 수량 할인은 물건을 많이 사면 100개 사면 하나 끼워준다. 수량 할인이란 말이에요. 또 아니면 1000개를 살 때는 그때는 왜 되느냐? 단가를 낮춰주겠다. 이게 수량 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량 할인이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현실은 수량 할인이 분명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 100개를 사면 100개 전까지는 요구란 말이에요. 100개를 사면 그 다음 단가가 낮아져. 또 왜 되죠? 200개를 사면 낮아져.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걸 갖다 우리는 단가와 구입 수량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며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할인이 없다. 실제는 있는데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재고 부족도 없다. 다섯 번째는 재고 부족이 없다. 그런데 재고 부족이 어디에 되죠? 잘못하다 보면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고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고 부족은 없다고 보자. 이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양이 많으면 뭐 2배로, 3배로 이렇게 배 3척에 의하여, 4척에 의하여 오는 시간이 각각 다를 텐데 어떠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재고 부족은 없고 또 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에 배달된다. 일시 배달. 이게 분리대가 올 수 있는데 일시 배달이라고 가정하자. 아까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죠. 수량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들어가는 거. 라지 D, 연간 사용량. 일일 사용은 스몰 D. 리더 타임은 고정되어 있다. 수량 할인 없다. 재고 부족도 없다. 일시 배달 다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의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재고 유지비와 횟수의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 일곱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당이란 말은 하나당 재고 유지비. 이 재고 유지비가 왜 되느냐 그러면 일정하고 횟수량도 왜 되느냐 그러면 봤을 때 주문 비용과 횟수량과 주문 비용도 일정하다. 회수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주문 비용은 회수할 때마다 뭐에 됩니까? 같다. 회수당 뭐가 됩니까?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 단위당 유지비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뭐가 되느냐? 회수당 주문 비용도 비슷하다고 보자.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가정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뭐에 되느냐? 그럼 수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주문량 결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주문량, 한마디로 말하면 일회에 얼마를 주문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문제가 바로 핵심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말은 일회에 필요한 양, 일회에 의해 되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묻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 얼마만큼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알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게 바로 경제적 주문량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죠.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비용이 여러 개 있죠.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매입에 뭐가 되는가 그럼 재고 매입 비용. 매입의 비용은 뭐 어차피 재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유지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재고관리 속에서 우리가 생산관리에서 재고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유지비입니다.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재고 자산에 대한 감모 손실 예를 들어 보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감모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문과 직접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할 때 과연 얼마의 돈이 드느냐. 예를 들어 통신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운송비, 또는 선적이 싣고 올 때 드는 하역비 이런 등등이 뭐가 되느냐 그럼 주요 변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였던 재고 부족 비용 같은 거는 바로 판매의 기회 상실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1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50개밖에 생산 못했다. 그럼 50개를 못 판다 이거죠. 그럼 팔았을 때 넘길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다 하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경제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의미를 생각했고 가정도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일단 어떠냐 그러면 연간 매출액을 라지 D로 보자.
즉 연간 사용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출액이 아니라 사용량이 D다. 그 다음에 일일 사용을 스몰 D로 보자 하는 말이 되고 조달 기간은 아주 딱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량화, 계량화하기 위하여 만드는데 조달 기간은 일정하다고 보자.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배울 때 배웠지만 수량 할인이 있습니다. 많이 사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이런 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량 할인은 없다. 그 다음에 또 재고의 부족은 갑자기 재고가 부족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재고를 갖다가 총 재고를 갖다가 가져와 있는데 부족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문은 어차피 많이 주문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횟수, 주문 횟수당 주문 비용은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일정적으로 예를 들면 재고 유지비와 횟수에 따른 주문 비용은 똑같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아이가 재고 유지 비용과 바로 주문에 따른 비용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두고 있다 하는 게 바로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재고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비교적 재고를 유지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재고 유지 비용은 통상 우리가 평균 재고라는 말이 나오죠. 평균 재고는 뭐가 되느냐? 2분의 Q. 원래는 최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Q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가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 0, 제로다. 이때 이야기 최소 0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5가 아니고 바로 최소를 나타내는 숫자 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라는 개념은 반드시 최대 플러스 최소에다가 2로 나눈다. 이건 바로 재무관리 우리 뒤쪽에 가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관리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항상 뭐가 됩니까? 재고 관리비 그럴 때 재고의 회전율, 평균 재고 이럴 때 우리가 봤을 때 2분의 Q 플러스 제로. 그렇다면 제로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한 단위의 유지에 따르는 비용, 한 단위의 유지에 따르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뭐로 보느냐? C로 보자. C가 바로 유지비를 갖다 나타내는 예가 되고 한 단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C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전체 재고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다. 통상 우리가 평균 재고라고 할 때 평균은 뭐가 됩니까? 평균 재고라고 할 때 평균 재고는 항상 2분의 최대 플러스 최소. 최대가 Q, 최소가 0이다. 그럼 유지비가 뭐가 되느냐? 그럼 C다. 그래서 2분의 뭐가 되느냐? QC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놓아라. 2분의 QC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고 유지 비용이다. 하는 말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문 횟수. 중요한 이야기는 주문 횟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몇 번 주문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문 횟수가 되겠어요. 그럼 주문 횟수는 연간 필요한 양을 갖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D로 보자. 디맨드.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죠? 바로 수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연간은 D. 그 다음에 1일에 필요한 양은 스몰 D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D인데 이 D를 갖다가 최대 구입량을 Q로 본다 그랬죠. 아까 최대를 갖다 Q입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연간 1000개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예를 들어 한 번에 구입하는 게 500개라고 최대를 500개로 보자 그러면 몇 번? 5번이 된다. 횟수가 나오겠죠. 바로 D를 갖다가 Q로 나누는 건 횟수다. 연간 총 수요량에다가 바로 최대량을 갖다 나누면 몇 회? 한마디로 하면 몇 회? 주문의 횟수를 갖다 몇 회 우리가 구입하느냐 그러는 횟수가 나올 거다 이거죠. 곱하기 한 번 우리가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을 갖다가 주문비를 5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제로가 아닙니다. 주문비는 여기에서 5더란 말이 약자. 여기 0과 요 5에 대한 요 혼란이 오지 않게끔 조심하라. 이 두 가지 비용을 갖다 궁극은 어디에 된다 그러면 바로 결합한 비용. 결합한 비용이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데 전체 비용으로 보더라.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했던 무슨 비용은 제외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재고 부족 비용이나 물론 이때는 재고 부족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판매 기회를 상실한다. 재고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재고의 매입 비용은 제품 자체에 따른 비용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변수라고 보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 두 가지만을 우리가 더해서 바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하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비용을 더하라. 이 두 가지 비용을 더하라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2분의 Q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라? C.
바로 여기 제로가 생략되니까 2분의 Q에다가 C를 갖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최대에다가 D를 나누면 여기 바로 횟수가 되지. 한 번 주문하는데 드는 비용을 5, 이때 0이 아니라 5입니다. 여기 뭐가 되느냐? 재고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가 되느냐? 주문하는데 비용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유지비.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지비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주문 비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문 비용.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 비용의 EOQ를 결정하는 바로 비용의 핵심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 올려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올려서 우리가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두 가지 비용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궁극은 뭐가 되느냐? 2분의 Q 곱하기 C.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느냐? D를 갖다 Q로 나누고 곱하기 5. 오더란 말이 되겠죠. 이 비용을 갖다 픽스하다고 우리가 기정을 잡고 진행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수를 갖다가 최대한 뭐가 되느냐? 분모를 없애자.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분모를 없애는 건 E와 Q라는 두 개의 분모를 갖다가 양변에다가 우리가 곱해주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Q를 갖다 곱해가지고 뭐냐? 2분의 Q. 이 Q를 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곱하기 C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뭐가 되느냐? 역시 이 Q를 갖다 곱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Q분의 D로 놓자 이거죠. 이걸 픽스하다고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식에다가 이 Q를 갖다 양변에 다 곱하면 결과는 픽스하다고 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2와 2는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됩니다. 2와 2는 약분이 되고 Q자승 C. Q자승 C가 되지. 왜? Q가 되니까. 플러스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Q를 갖다 나눠버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ED가 되는 거죠. EDO가 되죠. 바로 O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되느냐? EQ를 갖다 곱하면 바로 EQ, D에다가 뭐가 되느냐? O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EQ에다가 DO를 갖다 곱하면 O가 여기 생략됐네요. O를 곱해줘라 이거지. 그럼 QQ 줄어버리니까 이 뭐가 되니까 DO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느냐? 픽스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 상수를 갖다 우리가 분리시키기 위하여 만약에 이동시킨다 그러면 어떠냐? Q자승 C는 바로 뭐가 되느냐? EDO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EDO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Q자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C분의 EDO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C를 이항하면. 그럼 Q자승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Q는 Q자승이니까 Q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으면 Q는 바로 어떠? 여러분들 제곱을 없애기 위하여 하는 C분의 EDO다 하는 요 식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되면 아 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해졌구나. 바로 이 Q를 양쪽에다 다 변에다가 어떻게 됐냐? 공통인수니까 바로 분수를 없애기 위하여 분모를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갖다 우리가 픽스하다고 볼 때 뭐가 되냐? Q자승 C는 EDO가 되고 Q자승은 C분의 EDO가 되고 궁극은 뭐가 되냐? Q는 바로 여러분들 루트 뭐가 되죠? C분의 EDO다. 이 공식은 천사 여러분이 외우시고 항상 시험 보러 갈 때 이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뭡니까? EOQ의 결정은 Q는 바로 루트 어떻게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C분의 EDO, C분의 EDO 이 과정을 물론 이 공식을 갖다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안 될 때는 외워서라도 시험장 가서 반드시 대입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게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변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EOQ를 갖다 구하는데 고정 주문 모형이다. 바로 주문량을 갖다 결정하는 거죠. 주문량을 갖다 결정하는 Q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고 이번에 두 번째는 이런 주문량은 여기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얼마만큼 하는 양 한마디로 뭐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 수량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바로 이 식을 이용하여 문제 푸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여러분들 시험마다 시험에 필히 알아야 할 기본 이야기가 되고 이건 양이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기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간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재고 관리에서 고정 주문량 EOQ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고정 주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양을 갖다 얘기할 때는 바로 C분의 EDO
루트 속에 들어가고 그 과정을 갖다 우리가 쭉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주문 기간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되죠. 주문 기간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양이냐 그 다음에 기간이냐에 따라 각각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6개월마다 아니면 뭐 1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갖다가 얘기하는 수량보다는 기간별로 고정 주문 기간을 갖다가 잡는다라고 말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을 갖다 얘기하는 Q 시스템이라면 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기간을 얘기하는 타임에 대한 이야기 100개월마다 이런 얘기가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양을 얘기하는데 양은 아까 루트 뭐가 됩니까? C분의 2DO 하는 이야기를 갖다 Q를 갖다 우리가 구하는 거 얘기했고 타임은 종목마다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자기에 적합한 뭐가 되느냐 기간을 선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문량은 Q 주문 기간은 타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보통 여기에서 주문량을 갖다 우리 결정하는 건 EOQ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수식은 바로 EOQ는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고정 주문량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문량은 Q를 갖다 여기 이하에 우리가 구하면 되고 만약에 주문 기간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시간별로 정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재고를 갖다 조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죠. 얼마만큼 재고가 남았느냐 계속적 실시를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 이건 어디 되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얼마만큼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통 양에 대한 부위와 기간에 대한 부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서 Q 시스템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P 시스템 이건 바로 시간을 얘기하니까 피어리더라는 말에서 P 시스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빈이다 그럴 때 여러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만 두 개의 용기 투빈이라는 말은 용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목축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목축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동물을 갖다 키우는 목축장이 있다 이거죠. 목축 이 목축을 갖다가 풀을 푹혀서 이제 소를 키우는 이런 곳에서는 소도 생명을 가지고 또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식사를 소위 음식을 갖다 준비하는 것 사람이 비유하면 음식이고 식량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투비는 바로 용기가 있다면 실제 용기가 여러 개 있다면 최소한 용기를 2개 이상은 가지게끔 하라. 항상 2개 용기 투란 말은 2개가 되고 비는 용기를 얘기합니다. 2개의 용기는 꼭 채워라. 왜? 현재 이거 먹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항상 유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다 끝났다. 그럼 요걸 갖다 개봉함과 동시에 또 해야 되느냐? 뒤에를 갖다 스탠바이 시켜서 항상 2개의 용기는 꼭 채우고 가야 된다 하는 게 목축을 해서 보통 이용하는 생명. 여러분들 음식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죽듯이 동물도 어떻게 되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하나의 용기가 있다면 다른 스탠바이. 그래서 2개의 용기를 항상 보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 용기를 갖다 오픈하는 순간 또 오픈되게끔 보통 이제 목장에서 뭐 소나 여러 가지 뭐 말이나 이럴 때 음식 준비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투빈이라는 시스템을 갖다 써서 하나 용기는 지금 쓰고 있고 다른 하나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가 사용되어서 다 끝날 때는 그 다음에 용기를 준비해 준다. 생명에 대한 뭐가 됩니까? 바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이나 뭐 이런 동물에 있어서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2가지 용기를 가져라 하는 시스템을 투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목축 또는 목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일기간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단일기간은 뭐 버스보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페이퍼를 뭐가 되느냐 그냥 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꽃 파는 소녀 또는 꽃 파는 뭐 신문팔이 소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갖다가 판다 이럴 때는 항상 뭐가 되느냐 딱 맞는 시기를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일회용이다 이거죠. 단일기간이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일회용이다 이런 말이 되죠. 일회용을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 게 단일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단일 한 번에 풀 때는 예를 들어 주문량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실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요량이
수요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회용의 주문량과 수요량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100개를 주문해서 100개를 다 팔았다. 가장 완벽한 페이퍼보이 또는 단일 버스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주문량과 수요량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딱 맞기가 매우 어렵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주문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걸 팔아야 할 걸 갖다 못 파는 거지. 자기가 주문할 땐 100개를 했는데 수요량이 2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못 파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회비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100개인데 수요량이 만약에 120개다. 그럼 20개만큼 팔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상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20개만큼 뭐가 되죠?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기회비용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반대가 되었다. 반대가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문량은 100개를 했는데 실제 수요량은 얼마냐? 90개 구이다. 그럼 10개만큼 남아돈다 이거지. 남아돌아. 남아도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재고의 과잉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 10개만큼 뭐가 되죠? 재고의 과잉. 과잉으로 인한 손실이 일어난다. 아까는 기회비용 8기회를 갖다가 이를 상실한다는 얘기. 기회비용으로서 이해되냐? 8기회를 상실하니까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딱 맞추는 게 좋은데 만약에 너무 많든지 너무 적든지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적을 경우는 기회비용, 많을 경우는 과잉의 손실을 자초하기 때문에 주문량과 수요량을 항상 맞추려고 노력하는 곱하는 수은요.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문팔이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야 되느냐 수요와 공급을 갖다 주문량과 수요량을 맞추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일 기간의 재고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절충형이라는 말은 바로 뭐를 절충한다는 말이냐? 양과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절충하는 형을 갖다가 일종의 뭐라 그러냐 하는 말이 된데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내용 속의 절충형은 주문량과 주문기간 고정주문량은 아까 말하던 뭐가 됩니까? 이호표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호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문기간은 기간별로 이제 대응 조치를 갖다 취하는 이야기가 돼서 이건 바로 고정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간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주문기간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갖다 이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이건 타입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죠. 백기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절충한 형태 이 절충한 형태는 바로 1번의 고정주문량 이호표와 2번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 만에 주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해서 뭐라 그러냐 절충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몰 S와 라지 S 고정주문량 스몰 S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러면 고정주문 라지 S를 갖다 둬서 SS 다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고정 주문과 고정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주문 기간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절충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ABC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2번 나옵니다. 이 ABC는 어디에서 나오죠? 인사관리 속에서 ABC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관리에서 ABC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뒤에 가서 인사관리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 ABC를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재고관리의 ABC는 뭐가 되느냐? 생산관리의 재고관리의 ABC는 A는 뭐가 되느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C는 반대로 금액이 아주 소소하다 이거죠. 작다 이거죠. 작다. 작은 거다. 그럼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 여기는 뭐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뭐가 됩니까? 굴착기 같은 땅을 팔 때는 굉장히 작게 소량으로 들어가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게 다이아몬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비싸죠. 이때는 뭐가 되느냐? 이 금액이 크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못이나 나사,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못이나 나사 같은 경우는 못이나 나사는 어떻죠? 굉장히 가격이 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 금액이 큰 거.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느냐? 중간 형태. 중간 형태, 크고 작은 거에 뭐가 되느냐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거는 예를 들어 원자재를 얘기한다 이거죠. 원자재를 갖다 우리가 중간층으로 보자. 그래서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A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형 원재료는 B로 보고 그 다음에 못이나 나사처럼 가볍게 넘어가는 건 C라고 우리가 보자 이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A, B, C가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A는 어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적 이때 A는
굉장히 비싸니까 뭐가 되느냐? 양을 갖다 우리가 작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정량 시스템. 양을 갖다 기준적으로 잡는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주문기간, 정기, 주문. 주문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잡는다 그러는 기간이 여기에 타임이에요. 6개월마다, 1년마다. 여기는 맞아 정량, 여기는 정기. 여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냐? 절충. 절충은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를 절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니까 양으로 조율하라. B의 경우는 기간으로 조율한다 하는 이야기를 결말하게 되면 이걸 갖다 A, B, C라고 얘기하며 A, B, C는 바로 재고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바로 A는 비싼데 정양을, C는 산데 정기를, 그리고 B는 중간 형태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